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집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장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대왕고래 말고 대왕 참치입니다. 대왕 참치. 네, 무려 140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을 거다. 뭐 삼성전자 시총의 몇 배가 될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까지 했었던 이 맞아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얼마 전 산업부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표해서 결국에는 뭐 설레발도 이런 설레발이 없다 이런 비판 많이 받았는데요. 네. 동해에 대왕고래는 없었지만 대왕 참치는 잡혔습니다. 아, 실제로 대왕 네. 우리가 먹는 참치요? 참치. 네. 네네. 경북 영덕군이 오늘 자료를 냈는데 사흘 전이죠.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영덕 강구면 삼사리 1.2km 앞바다에서 길이가 1.6m, 무게는 무려 314kg짜리 참다랑어 어이구. 한 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레인보우 화면에 지금 나오는 저 네, 참치군요. 네. 314라고 딱 종이에 적혀 있어요. 네네. 동해 먼바다도 아니고 앞바다에서 이렇게 초대형 참다랑어가 잡히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10kg 정도 내외 정도가 잡힌다고 하고요. 지난해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역대급 참다랑어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때 잡힌 무게가 160kg 정도였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그럼 2배 정도 되는 참치가 네, 잡힌 이것보다 거네요. 2배는 더 큰 이 슈퍼 참치가 나타났으니까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번에 잡힌 대형 참다랑어는 강구 수협에서 1,05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네. 보통 이렇게 큰 참치는 뭐 유명 참치집에서 왜 해체쇼 뭐 이런 거 네. 하는데 사용되는데 또 쇼에 나온다 하면 또 주목을 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대왕고래가 이 대통령의 설레발로 드러나서 이 허탈한 국민들의 마음 조금이나마 달래주려고 대왕 참치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왕고래는 전설 속 영물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일본도 살인범 반성 없는 항소입니다. 아, 네. 지난해 7월이죠. 서울 은평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이던 37살 백모 씨가 휘두른 장검, 네.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 흉기에 찔려서 무참히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백 씨는 뭐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다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항변을 내놓으면서 재판 내내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때문에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하면서도 지난 7일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오해를 했고요. 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 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백 씨는 이제 형이 확인됐습니다. 무겁다고 이제 항소를 했군요. 가해자가 네. 항소를 한 건데 자신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2심을 받아보겠다 하는 것이겠죠. 네. 심지어 이 가해자인 백 씨 아버지는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의 댓글을 올려서 네. 지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유족에 따르면 이 백 씨에게 살해당한 남성의 첫째 아들은 10살인데요. 아이고야.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얼버무리면서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이고야.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유족들은 아직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무기징역형이 무겁다 이렇게 항소를 하는 모습 제가 참 마음이 다 무겁습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전해드리는 소식은 잠실 대치 매물 쏙입니다. 아, 매물이 쏙 들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잠실과 대치동 등에 나와 있던 이 부동산 매물이 쏙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울시가 어제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하고 네. 송파구 잠실동에 지정해놨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늘부터 해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죠. 네, 어제 발표해서 오늘 해제됐는데요. 네. 지난 5년 동안 이 족쇄로 작용했던 이 토지거래 허가, 이른바 이 토어제가 풀린 건데 네. 재건축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도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네.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금매로 내놨던 매물들이 이제 쏙 들어가 버렸다고 하죠. 네. 이런 조짐은 지난달 14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폐지 토론회에서 이 토어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씩 이제 조짐이 매물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에 실제로 규제가 확 풀린 건 아니죠. 조금 예외적으로 좀 풀렸죠. 풀리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급매물은 쑥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호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토지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거주 의무가 풀리면서 이른바 이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이제 대출을 받고 갭 투자, 네. 갭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좀 더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무조건 2년을 실거주를 했어야 실거주를 되는데 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지는 구매를 거군요. 하면. 네. 네네. 근데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이 임박한 아파트 1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네. 재건축을 노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기에는 실거주 의무가 계속 있고요. 네. 거래를 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신축 아파트나 일부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규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